내용은 스마트 기반 교육 환경 변화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미래 대학 교육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4가지 꼭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는 스마트 기반 사회, 스마트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줄 것인가 라는 주제, 그 다음에 3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어떠한 그 스마트 기반 환경을 개발했는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 미래대학에서 역할은, 사이버대학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되게 이제 스마트한 것이다, 혹은 스마트 학습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스마트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마트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정의들이 굉장히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 환경 혹은 스마트 기반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환경이라는 것의 정의는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치 자연처럼 서로 연관이 되어서 생태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바로 스마트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스마트 환경 혹은 스마트 생태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생태계라는 용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여기에 참여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같이 관여하면서 서로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그럼으로써 함께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스마트 생태계라는 그러한 의미를 쓰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한 환경은 우리가 어떠한 스마트 기기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결합에 의한 진화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것이 바로 스마트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그 스마트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지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현재 각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애플의 시리, MS의 코타나, IBM의 왓슨, 이것들이 다 뭡니까? 비서, 인공지능이면서도 비서 역할을 대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패턴을 분석을 하고 일정을 조직하고 그것들에 따라서 분석한 거에 따라서 업무의 중요도를 제시해주는 그러한 인공지능적인 비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조지아 공대대학원의 왓슨 조교라는 것이 인공지능 조교입니다. 이것을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조교가 상호작용하는 데 답변을 달고 이런 것에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거기에 답변을 했다는 걸 몰랐고요. 학생들로부터 물어봤더니 한 20대의 백인 여성이면서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공지능이 굉장히 빨리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IoT 같은 그런 것들은 기기 간의 연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기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기기 간의 상호 연결을 통해서 작동해 간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기 간의 관계가 여기서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환경의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환경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힘이 커지고 비즈니스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지는 그러한 경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책을 한 권을 발행하고 영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작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편집하고 인쇄하고 또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까지 여러 사람들이 다 들러붙어서 해야 되는 일을 혼자서 이런 부분들을 해내 그 개인의 힘이 굉장히 커지는 파워풀해지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조직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래의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IT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비즈니스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이것도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O2O라는 건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비즈니스에서의 그 연관성으로 인해서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모바일로 스타벅스에다 커피를 주문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커피를 들고 이제 받아서 출근하는 이런 장면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고 있죠.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끌고 있고 우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스마트한 사회에서 무엇에 열광을 하는 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개발된 그런 기술의 변화에 열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새로운 경험 새로운 변화된 경험에 우리가 열광을 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기존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떠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때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요즘에 그 일반 오프라인 대학의 그런 그 면대면의 교육을 넘어서는 굉장히 핫하다는 교육계의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흡수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버대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01년도에 사이버대학을 오픈했을 때 교육 방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고 면대면을 학교를 가지 않고 24시간 7일 동안에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 다음에 플립드 러닝은 기존의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 나중에 익힘을 했던 것을 집에서 배우고 집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익힘을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우리를 열광하게 했던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크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교육을 고등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료로 경험함으로써 굉장히 대중화에 기여했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대학 교육을 고민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육적인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적인 경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전에 대학에서 교실에서 면대면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있던 것에서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제공하고 그것을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하고 앞으로는 VR 수업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시청이라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거를 넘어서는 우리가 새로운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기기가 나오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교육적인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 대학 교육에서의 경험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것을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그 스토리이고 또 하나는 표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는, 뒤집어 놓는 그러한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었고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이것들을 학생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새로운 그 뒤틀린 이야기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보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체계의 개발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수님들이 고민하는 것은 내가 강의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강의의 관점에서 내용을 내가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교수님들보다 훨씬 더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쿠에서도 무료 배포되는 강의들도 많고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어디 가나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강의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떻게 잘 모아서 학생들이 잘 모을 수 있는 자료들로 맥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느냐, 학생들을 잘 배우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촉진 활동을 하느냐, 촉진자로서의 교수의 역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부각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수업에서도 다른 이제 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스토리를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든 간에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면 일단은 사람들이 그것을 엄청나게 원하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러한 스토리를 빨리 구현해낼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새로운 경험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체계, 그것이 바로 표준화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기반 환경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를 개발을 할 때는 이런 리소스들을, 학습 자원들을 다 유닛화해서 그것을 컨텐츠로 묶은 하나의 덩어리로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컨텐츠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은 학습 환경으로서 토론, 과제, 수시,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컨텐츠와는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 경험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주기 위해서 스토리를 좀 비틀어 보기로 했습니다. 수업의 컨텐츠가 수업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변할 수는 없는 거냐. 예를 들면 이 수업의 형태에서 이런 토론, 과제 이런 것들이 강의 베이스냐 아니면은 프로블럼,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식이냐 뭐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끼워넣고 풀어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변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도였고요. 하나의 콘텐츠를 일단 묶이고 나면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통째로 다시 갈아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녹화를 하고 만들어내는 개발 과정들이 다시 들어가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상당히 많은 인건비와 노력과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게 쉽게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는 컨텐츠에 항상 물리적으로 종속되어 있어야 하나요? 여기 학습 자원들이 이 컨텐츠에 이렇게 묶여서 하나에 묶이면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컨텐츠에 이제 일단 개발이 되고 나면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결합과 이런 그러니까 컨텐츠 안에서도 몇 개의 단위로 좀 끊어보고 이 컨텐츠 안에서도 이 학습 자원들을 다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느 수업에서 만들건 간에 요 수업을 여기에서 개발된 요 유닛을 요 A라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B라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독립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웹 툴들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여기에 연결을 시켜서 여기서 바로 서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뭐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네이버 검색해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본 비틀어진 발상을 통해서 이러한 통합적인 체계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것의 이름이 SCU Learning Wave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그
LMS의 외국에 가서 최초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떠한 기기로 적응을 하건 간에 앞으로 어떤 기기가 또 더 나올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모든 학습 자원들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결합해서 이것이 어떠한 기기로 접속을 했는가를 일단 탐지를 하면 그에 맞는 서비스로 자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C 버전의 강의, 그 다음에 스마트폰 버전의 강의 이런 것들 따로 하지 않아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Adaptive Source Multi Device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굉장한 장점이 있는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 표준화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건 간에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래 대학의 역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번 그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영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루 1위라고 합니다. 게리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즘 현재를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진화의 시대는 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의 시대에는 굉장히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뭔가를 조금 더 잘 해내면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혁명의 시대에는 우리가 예측이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함수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특징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대학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학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미래의 대학을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그런 지금 현재의 대학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를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대학들이 가진 특성들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강점들을 더욱더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써갈 때 여기에서 미래에 살아남을 그런 대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